안녕하십니까. 정말 근사한 안과 안성영 의사 윤선희입니다. 안검내반, 눈꺼풀 속말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검내반이란 눈꺼풀, 즉 눈을 위아래에서 감게 해주고 뜨게 해주는 그 부분에 나 있는 이 속눈썹이 찌르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안구가 있고 밖에서 덮는 눈꺼풀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두 부분이 서로 닫히고 열리고 함으로써 눈을 보호하고 감고 뜨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끝부분에 이런 눈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썹은 먼지나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걸림으로써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눈꺼풀이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감으로써 또는 눈썹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나 있어서 눈을 각막 쪽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안검내반 또는 속눈썹 찌름 이렇게 질환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아래쪽에 이 부분입니다. 눈썹이 각막을 바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자극을 하게 돼서 이 눈에 각막이 손상을 입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눈썹에는 여러 먼지들도 많고 세균도 많은데 이게 이런 데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계속 염증 증상, 이런 데 충혈도 생기고 그리고 눈물도 나고 어린 시절에는 시력 발달도 안 좋고 햇빛도 보기 어렵고 이런 증상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은 위쪽인 경우는 안검하수나 피부가 늘어짐으로써 노화 때 오는 경우가 많고 아래쪽은 이 아래쪽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런 노화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조직이 과하게 발달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눈썹이 안쪽으로 밀려서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찌름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다르게 해드리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요 지금 속눈썹이 이렇게 다 나 있는 경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아파 보여요. 그래서 거의 까만 동자에 눈썹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고 수술적으로 해드리는 경우 가능하면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사실 굉장히 해드릴 게 사실 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썹 빼세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때는 정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안검내반 중에 퇴행성 눈꺼풀 속말림, 즉 노인성,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요 아래쪽에 눈꺼풀이 힘이 좀 없으면서 이렇게 늘어지면 도로로록 안으로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될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눈을 찌르죠. 눈썹들이 전부 여기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네. 심한 분들은 그냥 사진이나 그냥 봐도 보여요. 그러나 안 심한 분들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래 있어야 될 이 분홍색, 이
반짝반짝한 이 조직이 말려 들어가서 안 보이고 바로 피부가, 이 살색 피부가 여기에 보여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눈꺼풀을 아래로 이렇게 당겨보면 그냥 쭉 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말려 들어가는 피부만큼을 우리가 잘라내주고 안에 근육들을 약간 정리해서 눈썹이 밖으로 좀 나오도록 그런 수술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이 피부를 잘라내면 이렇게 힘이 없는 경우에 아래쪽으로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지는, 눈꺼풀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서 속살이 이렇게 다 보이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안검 외반이에요. 이 내반의 반대. 외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의해서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검 내반, 퇴행성으로 온 경우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외에 선천성으로 부눈꺼풀이라고 눈 앞에 피부가 아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요 아래쪽에 눈꺼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피부가 과잉하게 부눈꺼풀, 너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있어서 눈썹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렸을 때 선천성으로 아기 때의 모습이라 그렇고 자라면서 많이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반흔성이라는 거는 그 눈꺼풀 안쪽에 우리가 요 안쪽에 눈썹이 여기쯤에서 이렇게 나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분비샘들이 있는데, 분비샘들이 염증에 있어서 흔히 다래끼나 또는 여기에 어떤 자극을 주는 질환, 눈병 같은 거 생기면 그게 나으면서 눈썹 방향이 뒤틀려요. 여기가 폭 파진다든지. 그러면 눈썹이 원래는 밖으로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꼬부라져서 안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흉터 때문에 상처죠. 이런 염증 후에 흉터 생겨서 그거에 의해서 이 모공들이 방향이 바뀌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반응성, 이런 경우가 참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수술을 해서 아무리 눈썹의 방향을 바꿔도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눈썹이 찌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2차적인 증상이 오겠죠. 여기 눈썹이 찌르면 여기에 각막 상처도 날 수 있고,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혼탁까지. 그러면 시야가 굉장히 뿌옇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런데 먼지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물감 생길 거고요. 눈물, 자극이 오면 눈에서는 반사 눈물이 많이 나와서 이런 걸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물이 항상 눈을 비비게 되고, 그리고 이런데 충혈도 많이, 결막에 많이 생기게 되죠. 눈을 비비니까. 그리고 요 앞에 눈물층들이, 그리고 여기에 각막들이 어떤 상처를 입거나 이래 되면 당연히 난시나 이런 시력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안검 내반은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치료는 비수술적이거나 수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안검 내반의 수술은 주로 하안검 쪽 말려 들어가서 눈꺼풀이 말려 들어가서 눈썹이 다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려 들어간 것만큼만 잘라내고 밖으로 이렇게 눈썹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정말 좋으시죠. 눈썹이 전혀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서 안과나 본인이 집에서 이 속눈썹을 뽑아요. 그러나 속눈썹이 안 보이는 속눈썹도 많고요. 정말 조금 뿌리만 이렇게 있어도 눈에 감고 뜰 때 자극을 주기 때문에 뽑을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수술을 잘 해서 했고요. 안검내반이었는데 이 위쪽에 이런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학생인데 피부도 많이 좀 늘어져 있고 또 약간의 안검 하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쌍꺼풀만 해서는 이 속눈썹이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피부도 자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검 하수 때 들어가는 안검 거근 근막 단축술까지 해서 이렇게 눈동자가 잘 보이도록 하면서 눈썹이 밖으로 들리도록 이렇게 해주는 수술을 시행한 직후입니다. 수술 전, 수술 직후 이렇게 되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찌름도 없어지고 인상도 훨씬 개선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 눈썹이 찌름이 이렇게 보이죠. 그냥 사진을 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긴 속눈썹들이 있고 주로 이제 부눈꺼풀이라고 여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마치 강둑에 이렇게 강둑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제해서 자르고 근육도 절제해주고 약간 밖으로 이렇게 뒤집히도록 수술을 했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실 풀고 나오면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흉터도 안 생기고 바로 속눈썹 아래에 인해서 하기 때문에 흉터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른쪽 눈이죠? 말려 들어가서 원래 정상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안쪽에 있는 그 조직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피부가 보이죠? 말려 들어가서 여기 두루마리 말리듯이 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피부가 보이고 이런 붉은색 눈의 정상적인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내고 밖으로 살짝 해줬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건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면 오히려 밖으로 뒤집어지는 외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잉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너무 밖으로 뒤집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잘 봐서 그거에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검내반 수술은 이렇게 하며 간혹 안검내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검내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눈썹이 너무 속으로 난 경우, 안으로 난 경우,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눈썹이 여기서 난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너무 속으로 난 경우는 아무리 이렇게 잘라내서 밖으로 이렇게 해줘도 밖으로 눈썹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 경우는 수술이 정말 어려워서 수술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뽑기도 하는데 정말 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주 그리고 조금만 살짝 나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런 때는 참 어렵고 또 그런 경우가 이런 데 염증이 와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또 하는 방법으로 소작술이라고 이런 눈썹을 뿌리를 약간 전기 소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결국에 찌르고 오히려 그런 소작술로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반흔이 생김으로써 눈 안쪽으로 계속 더 찌를 수도 있고 그런 경과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검내반이 수술할 수 있는 경우면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검내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상 안검내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안과에 오셔서 한번 확인하셔서 수술 가능하면 수술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